김대중 당시 총재 지도력이 엄청난 거죠. 뭐 221석에 67석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221대 67.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3당 합당 후에. 네, 3당 합당 후에. 네. 그런데 그걸 돌파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3당 합당하고 이제 지방자치제 10월 8일 선생에 들어가셔가지고 10월 20일 날 노태우가 오케이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하겠다. 네. 예, 91년에 선거하자, 지방의회. 그리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들어간다. 이거 이제 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난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일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면모를. 네. 그래가지고 다시 재야 인사들을 또 영입을 합니다. 1991년에. 예, 그 이제 신민주연합당이에요. 그래 신민당이라고 그랬죠. 네. 예, 신민연합당인데 그 당시 이제 대학에 계셨던 이우정 교수라든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대거 영입을 해가지고 네. 구야권 이런 민주인사 해가지고 또 하나의 대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이 막 새로운 신민주연합당으로 출범하는 직후인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사회평론 월간 사회평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회평론 인쇄소가 그때 대학로에 있었어요. 거의 대학로를 가는데 그때 이제 명지대생 강경대 열사가 처음에는 이제 학내 민주투쟁을 했죠. 91년 봄에 학내 이제 등록금 인하라든지 네. 이런 학내 이슈를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거 이제 서서히 3당 합당이라는 돌발 변수 속에서 학생들이 학내 투쟁에서 민주주의 투쟁으로 이걸 이제 방향을 더 확대를 합니다. 그 속에서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백골단의 새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운명을 합니다. 이거에 말하자면 이제 분신정구로 이어지죠. 89년에 공안정구, 90년에 3당 야합, 네. 그 다음에 이제 91년 4월에 이게 말하자면 분신정국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거대한 분신정국 속에서 이제 온 나라가 다시 제2의 6월 항쟁 분위기로 열기가 높아지고 널리 퍼져요. 그때 아마 11명 정도가 연이어서 제 스스로의 몸을 던집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내 한 몸 사라지면은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부모 형제는 어떻게 만납니까? 그 젊은 투사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대의적 삶에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과정이 91년에 어마어마한 분신정구 그래가지고 뭐 유서 대피 사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해가지고 최근에야 그게 무죄 판결이 됐잖아요. 네. 김기설, 강기훈 두 분 네. 한국판 드래프트 사건이라고도 일론 이야기가 됐는데 이 91년에 제가 서울에서 월간 사회평론하면서 정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매우 특집을 다뤄가니라고 어쨌든 가슴이 먹먹하고 그냥 눈앞이 캄캄하고 그냥 혼신의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그런 서울 한복판에 저희 사무실 광화문에 있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쇄 편집실은 대학로에 있었고 그야말로 체류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장을 제가 온몸으로 느꼈죠. 그런데도 91년 그 당시 김대중 총재가 강경대 연결식장에 갑니다. 5월 14일. 강경대에서 연결식장도 5월 14일에 있다가 심지어 김대중 총재 머리로도 체류탄을 이놈들이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시청 앞으로 진행하는데 예. 난가자동 내거리에서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지고 연결식을 다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 20일에 이제 광주에 5.18 망월 묘역 네. 거기에 이제 안장이 강제사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총재는 또 힘을 모읍니다. 거대 민자당에 대응하기 위한 범야권 세력, 민주 세력을 하나로 끌어모아야 되겠다. 네. 91년 2월에 신민주연합당의 1차 출발이었다면 1991년 8월 17일 날 그 당시 통일민주당에서 3당 야합, 3당 합당으로 가지 않는 네. 이기택, 노무현, 김정길,
뭐 김광일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8분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분들과 당대당 통합을 제안합니다. 공동 대표.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로면은 67대 8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산술적인 계산에 넘어서서 우리 범야권 세력과 민주 세력이 함께 힘을 모으자. 그거의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이에요. 그 당내에서는 반발이 있었죠. 어떻게 당대당이냐. 그야말로 아까 공 교수님 말씀드린 꼬마 네. 민주당인데 네. 8명은 어떻게 우리가 당 살림살이도 그렇고 어마어마하잖아요. 평화민주당은. 이건 안 된다는데도 그런 반발에 다 누릅니다. 네. 아. 해야 된다. 예. 그게 김대중이에요. 그래갖고 공동대표제, 김대중, 이기택 공동대표제. 그 다음에 정확히 모든 것에 50대 50의 당대당 통합. 이걸 성사시키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대의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바라보시네요. 김대중 대통령 권력을 나누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네. 알기 때문에도 기꺼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전에 통일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그럼 당대당 통합하면서 이제 공동대표제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쪽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네.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네. 똑같지 않죠. 그때 그러니까 당대당 통일민주당과 통합이, 평화민주당은 세력이 비슷합니다. 세력이 비슷해요. 네. 여기는 완전 말씀하신 꼬마 민주당. 그때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세력이 한 1.2대 1 정도? 굳이 산수라 시킨다면. 근데 여기는 67명의 국회의원과 당사도 없는 네. 8명의 국회의원. 예. 이런 것이죠. 예. 그리고 그 8분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부산, 경남 분들이죠. 그리고 평화민주당 60명은 서울을 평화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때 88년 4.16 총선 때. 네. 물론 전라도는 다 이겼고. 이런 정당과 부산, 경남에 기반하고 있는 8분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꼬마 민주당, 통일민주당. 이건 대등한 어떤 산술적 계산이 안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9월 16일에 드디어 새로운 말하자면 민주당이 네. 만들어집니다. 89년에 공안정부, 네. 90년에 3당 합당 그 네. 야합의 어떤 완전 일방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김대중의 어떤 뭐랄까 그 완전 압살이죠. 예. 그것도 돌파했죠. 예. 그 다음에 공안정국에 거기에서 다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 범야권이 단합되는 하나의 세력으로 예, 자기 희생,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대의 명분이 실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 희생 없이 대의 명분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9월 16일 날 드디어 아름다운 통합야당이 건설되죠. 네, 지금까지 87년 말부터 또 92년 대선 전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갖는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